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공포로 전 세계가 비상인 상황에서 항공업계도 말 그대로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공사 매출이 격감을 했고 또 이제 항공기 연료와 구매, 임대 등이 달러로 결제하는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환 손실액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족 간 분쟁으로 인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항공과 관련해 재벌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와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셧다운된 상태에서 항공사는 직격탄을 맞은 상황인데요.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중인 대한항공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국가 내셔널 셧다운이라고 하잖아요. 국가가 셧다운된 상태에서 그 이동 수단인 항공사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한항공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 항공사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그 불투명한 상황인데 가족 간의 분쟁을 한다? 이건 어딘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지금 적자 규모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또 국적기로서 그동안에 국민들의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제대로 된 실적을 낸 적도 없고 또 투자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고가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또 사면초가에 몰린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화합보다는 대결의 구도를 가져가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럼 그 조현태 현 회장 측과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대한항공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국적기인 만큼 국민 그리고 주주 직원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혹시 제시를 했습니까? 우선 두 양측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동의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조원태 회장은 왜 자신이 이 경영을 해서 회사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청사진이 없고요. 또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했을 때 대한항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그림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누가 어떤 형태로 맡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또 주주들도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또 양측이 마치 어떤 경영권, 그 재산권이죠 결국은. 그거를 노리고 벌이는 싸움에 여러 주주들뿐만 아니라 또 노조까지 직원들까지 임원들까지 패가 갈리고 편이 갈려서 나는 왜 지지를 해야 되는지 나는 또 왜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잣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잣대부터 먼저 왜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 또는 자신들이 맡으면 대한항공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또 그것을 또 사회적으로 또 외부에서 평가를 하고 분명히 또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대한항공의 부채가 1000%가 넘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항공사들의 부채는 물론 리스크가 많고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의 문제입니다. 이 영업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지만 그럼 과거에는 어땠느냐? 평소에도 대한항공의 그 영업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분명히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보면 보수 문제라든가 또 상여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너들한테 또 뭐 회장 자꾸 했습니다마는 조중훈 전 회장이 받은 보수 문제라든가 또 그때 당시에 받았던 상여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양측이 대립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왜 대립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호 간의 명분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경영을 맡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영을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논리적으로 등식이 성립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왜 대한항공에서 이런 그 경영권 갈등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비단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항공의 한진그룹이죠. 한진그룹의 역사를 보면 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국가기관산업인 국적기를 두고 일개 한 가족이 오너 일가족이죠. 서로 경영권, 재산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대에 가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부채 비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를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 다시 얘기하면 거의 자산은 자기 자산은 없고 전부 은행 부채라는 거예요. 그럼 은행 돈이라는 것은 또 국민 돈이잖아요. 결국 국민들의 자산을 갖고 본인들의 마치 그 사유재산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싸움을 벌인다. 이건 국민 납득도 어렵고요. 지금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경영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그것이 비판을 받거나 설득력이 없으면 본인들이 다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본인들의 합의하에 대주주니까 뭐 선임권은 있죠. 그런 것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그 대한항공과 관련돼서 소유와 경영은 분리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유와 경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비단 우리나라에선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고 있을 뿐이지 또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군이라는 것이 외국에는 전례가 없죠. 이미 이 주주라는 것과 오너십이라는 것과 경영이라는 것과 이것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리된 지 오래됐습니다. 과거에 미국이나 서구에서도 창업 초기에는 그 설립자의 뭐 뜻과 생각을 그 기업에 담아야 되니까 당연히 일치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어떤 그 모멘텀이라든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데 우리는 지금 대기업의 역사가 평균 60년을 넘어가고 있고 70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실험적인 걸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특히 다른 일반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항공산업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전문 경영인 제도를 확립해 나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럼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나요? 국가기관 산업인 항공산업에서 적용을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나라의 전문 경영인 제도라는 것은 여태까지 전례가 없어서 과거에 뭐 기아자동차 지금은 뭐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과거의 기아자동차죠. 현대차 그룹으로 인수된 그 기아자동차에서 전문 경영인 제도가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시작이 됐었죠. 당시에 김선홍 회장이라는 분이 그 기업을 맡아서 굉장히 우길승천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토양에서 보면 기업의 토양에서 보면 전문 경영인이 안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항상 대주주가 경영인을 흔들고 자기의 머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전문 경영인이 자기 뜻을 편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죠. 뭐 일부 뭐 대기업에서 뭐 우리는
전문 경영인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경영을 한다. 예. 실제로 그거는 다 말뿐인 경우가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 항공산업은 지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사실상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부도 직전이잖아요. 예. 그거 국민들의 지원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인데 연명해 가고 있는 구조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전문 경영인을 충분히 그 체제를 뭐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 제도가 과연 올바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일반 기업에서 전문 경영인이냐 아니면 오너 경영인이냐 하는 문제는 다소 좀 그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공산업은 전문 경영인을 해도 이미 그 전 세계적으로 다 전문 경영인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항공산업이 가진 취약성, 그리고 또 성장의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는데 그 오너들이 갖고 있는 고지식한 또는 클래식한 어떤 그런 경영 방식보다는 새로운 탈피된 어떤 그 경영 방식을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한항공도 그런 점에서 오너 일가족들의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 뭐 가족 내부의 내분보다도 앞으로 양측이 그런 점에서 손을 잡고 다 뭐 현재 경영에서 물러나고 우리가 최선의 방식을 택해보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할 뭐 시험지에 와 있나. 대한항공의 미래를 위해서 조현태 현 회장 측과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 요구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진그룹이 지금 처한 상황은 지금 뭐 백약이 무효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런데 이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선택을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족 내부가 대립해 갈 경우에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상 임원들이 줄서기를 하고 직원들이 줄서기를 하고 또 제대로 된 어떤 미래형의 경영보다는 현재 안주형이나 과거 퇴행적 그런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대로 계속 방치를 해두면 뭐 경영인이나 또 직원들은 그 기업 내에서 해야 될 일이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또 회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온통 줄서기를 하고 누구의 편이냐 아니냐 이런 편가름만 하게 되면 그 얼마나 그 힘과 정력의 낭비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뭐 주총을 앞두고 지금 양측이 서로 치열한 대립을 하는 것 자체가 주가가 뭐 이상 등락을 하고 어떤 그 헤지펀드가 또 뭐 경영에 참여하느니 마느니 하고 또 오너는 그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 아니면 회사 재산을 써가지고 그 지분을 확보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그 쓸데없는 낭비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선제적인 어떤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27일 한진칼 주총 결과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조원태 회장 측이 경영권을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지금 기존의 그 커넥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너 일가족과 현재 경영진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 그리고 또 외국 항공사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조력, 또 이런 것 때문에 경영진을 바꾸기라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주총의 문제보다도 이번 주총이 지나도 현재 그 KCGI 그 펀드 쪽에서 이미 그 지분을
40% 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영권에 대한 도전보다도 경영의 견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대한항공이 국적기로서 국민들의 많은 지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조현태 회장은 자신이 회사를 경영을 해서 회사를 위해 어떤 점을 기여할 것이라는 청사진과 조현아 전 부회장 측은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했을 때 대한항공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국민, 주주, 직원들이 양측의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이 대한항공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회사 경영을 맡았을 때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는 청사진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가기관 산업인 항공산업 특성상 전문 경영인 제도를 시도해 볼 만한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이 전문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열 박사의 자충우돌 경제 현장이었습니다.